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에서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 성향 단체와 지지자들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키우며 집결하는 분위기입니다.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김기현, 박성민 의원 등이 울산 집회에서도 전면에 나섰고 김두겸 울산시장과 지역 단체장, 지역 시구의원들도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과 진보당은 보수 집회에 대해 내란 동조, 내란 옹호 세력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지역 보수단체들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울산 시민 집회 현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현수막과 태극기가 물결을 이룹니다. 김기현, 박성민 국회의원과 박맹우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두겸 울산시장과 지역단체장, 울산 지역 시구의원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연단에 오른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주권 수호에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꼭 다시 복귀시켜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오신 거 맞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자랑스러운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재판 빨리 하라! 윤상현, 김민전, 나경원 의원은 연단에 올라 불법 탄핵 시도 반대와 반국가 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한 목소리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막아야 됩니다. 이재명의 나라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격앙된 목소리로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행사 주최 측은 팬데믹 사태 이후 울산에서 열린 대면 집회 행사 중 역대 최다 규모인 2만 5천 명이 운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반대 집회에 대응해 진보와 야권의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찬성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부는 같은 날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회 대신 논평을 통해 탄핵 반대 집회에 함께한 김두겸 시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집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을 향해 직무유기를 하며 내란 옹호에 앞장섰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박성민 의원이 내란범을 옹호한 이제 시구의원들도 덩달아서 날뛰고 있다.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범을 비하하는 현수막을 걸더니 급기야는 내란 옹호 집회 참가를 선동하고 직접 참가하여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오는 22일 오후 울산 대공원 동문광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울산본부 발대식이 열릴 예정으로 있는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의 새 결집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시당위원장에 박성민 국회의원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김상욱 의원이 시당위원장직을 공식 사퇴함에 따라 지난 15일 시당강당에서 제1회 운영위원회를 갖고 시당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차기 시당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어제까지 3일간 후보 등록 접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접수 마감 결과 박성민 의원이 단독 등록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4시 시당 제2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당위원장의 합의 추대 여부 등을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시당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6월 말까지이며 울산시당은 잔여 임기 이후의 시당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중앙당의 방침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12월 21일 실시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이용객 불만 등을 반영해 큰 틀에서의 노선 간 차량 재배치 또는 노선 조정을 오는 7월 이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이후 접수된 민원 해소를 위해 노선 안내문을 현재 50곳에서 150곳으로 늘려 게시하고 환승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3월 초부터 50곳의 정류소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안내를 돕기로 했습니다. 또 우선 3월까지는 동구와 북구, 울주군에서 중남구 도심까지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구간의 경로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큰 틀에서의 노선 조정이나 보완은 3월까지의 승객 이동 데이터와 그간 접수된 시민 의견을 종합 분석해 오는 7월 이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압도 살로모프 신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어제 오전 울산시를 방문해 김두겸 울산시장과 울산시와 우즈베키스탄 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울산시와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와 교육 교류,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대사 일행은 어제 오후에는 울산 상공회의소와 울산 테크노파크 등을 방문해 상호 경제 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에는 중앙아시아 내 최대 규모인 17만 2천여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이 어제 오전 울산시를 방문해 김두겸 시장과 환담을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권기섭 위원장 일행은 울산시 방문에 이어 한국노총 등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지역 노동계 현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직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지난해 8월부터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건축민원 처리 기간이 최근 2년간 평균 7.7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 이후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 등 주요 건축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이 31.4일에서 23.7일로 24.6%, 7.7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축 허가는 평균 35.4일에서 25.8일로 9.6일, 건축 신고는 50.5일에서 32.3일로 18.2일 단축됐고 건축 허가 준공과 건축 신고 준공도 각각 1.1%와 9.0% 단축되는 등 전반적인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금값이 급등하면서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자 소비자들은 중고 거래를 통해 소량씩 금을 사들이는 이른바 콩알금 구매 방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귀금속 상가. 골드바와 금목걸이 등 순금을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의 시세가 어떤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되는지 지금 해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냅둬놓고 다른 거를 구매했을 때 어떻게 금액이 적용이 되는지. 실제로 금 한 돈의 가격은 58만 원대로 1년 전보다 58%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금값 상승과 함께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금을 사려는 소비자들은 중고거래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금값도 오르고 사람들이 계속 금을 사다 보니까 저도 따라서 이제 주식 정리하고 금을 사는데 아무래도 중고거래가 수수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중고거래를 이처럼 적은 양의 금을 사들이는 이른바 콩알금 구매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 투자 열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1g씩 모은다고 뭔가 당장에 큰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산을 불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 어려워지고 부동산도 좀 침체기를 겪으면서 이 개인의 자산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금테크에 또 같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경우 금값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S-오일이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샤인 프로젝트가 공정률 55%를 기록하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샤인 프로젝트를 계기로 S-오일과 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 간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한 장기 협약이 잇따라 체결되고 있어
국내 밸류체인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S-오일은 샤인 프로젝트가 내년 하반기 상업 가동되면 에틸렌 180만 톤과 포르필렌 77만 톤, 그리고 부타디엔과 벤젠 등 기초유분과 플라스틱을 비롯한 다양한 합성 소재 생산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132만 톤을 자체 생산할 계획입니다. 울산건강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의대의 완전한 울산 환원을 촉구했습니다. 건강연대는 그동안 울산대의대에 울산 환원을 촉구하는 운동을 해왔지만 울산대의대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울산대의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울산시도 울산대의대의 울산 환원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가 교육부의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의 공적 개발 원조 사업으로 국내 대학이 개발도상국 대학의 학과 신설과 개편, 교수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과학대는 이번 선정으로 베트남 중껏기술전문대학 기계공학과의 교육과정 개발과 실무교육 역량 강화를 돕게 되며 오는 4월부터 2030년 3월까지 5년간 1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울산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일 때 50%가 감면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 원이 공제됩니다.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한편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최대 140만 원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종료됐습니다.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관할구군 선관위에서 있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등록은 등록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후보 등록자는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라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기탁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기호 추첨은 후보 등록 마감 직후인 19일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는 모두 22개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 선출이 있습니다. 지난 10일 온산공단 유나이티드 터미널 코리아 공장에서 발생한 유류탱크 폭발 화재에 대한 합동 감식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작업자들이 탱크 내부 화학물질 사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울산 온산공단 유나이티드 터미널 코리아 공장에서 발생한 유류 저장 탱크 폭발 사고. 이 사고로 30대 작업자 2명이 폭발과 함께 탱크 아래로 추락하며 1명이 숨지고 1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일주일 뒤 찾은 현장엔 폭발과 함께 떨어진 유류 탱크 상부 시설이 검게 그을린 채 바닥에 그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이론 경찰과 검찰, 소방과 국과수, 고용노동부 등 8개 기관으로 꾸려진 합동 감식반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번 폭발 화재는 사고 탱크의 잔유물 제거와 안전 진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사고 일주일 만에 본격적인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화물 감정사인 작업자 2명이 탱크 내 액체 화물에 시료를 채취하던 과정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며 폭발이 일어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발화 지점은 탱크 상부로 추정되고 있는데 생존자 진술에 따르면 황동 재질의 시료 채취봉이 탱크 입구 시설과 접촉하며 스파크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재전복은 착용한 상태였고 나머지 채취봉과 관련된 도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스파크 등 관련 사고 원인에 대해서 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식에서 해당 채취봉을 수거한 경찰인 장비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침에 위배되진 않는지, 작업 전 안전조치 등 절차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업체에 있는지, 액체화물 화주 또는 화물 검정업체에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숨진 작업자에 대한 부검 결과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생존자의 진술과 이번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이어나가고 필요에 따라 2차 현장 감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의 민원 해결과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기업 현장 지원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현장 지원실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울산 역세권과 테크노 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3개 구역과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를 대상으로 구역별로 일주일씩 운영에 들어갑니다. 온라인 민원 신청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되며 접수된 민원은 관련 부서의 사전조사를 거쳐 맞춤형 현장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세돌 전 프로 바둑 기사가 어제 유니스트 기계공학과 특임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이세돌 특임 교수는 어제부터 오는 2028년 2월까지 3년간 임기를 지내게 되며 AI 분야 자문과 특강, AI와 바둑을 융합한 연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세돌 교수는 보드게임을 통해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을 결합하는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다며 임용 소감을 밝혔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2달째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 대비 0.02% 하락해 지난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울산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달보다 0.18% 올라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울산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제부터 4월 2일까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토목과 건축 분야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 등 230여 명이 합동으로 관내 옹벽과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 1,400여 곳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유지관리예산을 우선 투입해 조치할 예정입니다. 노래방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노래방 손님이었던 A씨는 노래방 이용요금이 비싼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매일 한 차례씩 노래방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